왜 또 그래 하겠습니다. 네. 자, 처음부터 자격미달 이진숙. 자, 현재 60명 들어왔다고 너무 당황하신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좀 익숙해지세요. 유명세에 네네. 익숙해지시고 이제 이게 스타의 숙명이라는 거 받아들이시고, 이제 또 으쓱해서 다닐 것 같아요. 자, 왜 또 그래? 누가 보면 60만 뭐 6만 명. 6만 명. 그 뉴스공장 몇 명 들어오죠? 거의 20만. 20만 아침마다. 아침마다 매불쇼. 진짜 많이 보였어. 매불쇼 거의 30만. 와. 지난번에 매불쇼는 채팅방 터졌어요. 아 그래요? 유튜브에서 올라가. 감당이 안 돼. 안 올라가. 아 그래요? 네. 우리는 언제 터져? 약간 용량을 좁혀. 이거 뭐 해킹해야 터지죠. 뭐. 저희는 속이 해킹해야. 터지죠 지금. 예. 그래도 오늘 지금 30명이면 그 마음이 아프고 네. 40명이면 그냥 그렇고 뭐 그런 정도입니다. 오늘 대단합니다. 60분 이상이 야. 들어오셨다는 이- 충격적인 소식. 그냥 이진숙 방송으로 해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요. 느낌도 있고 좋습니다. 자, 이진숙 출연 섭외 가겠습니다. 번호 있으세요? 진짜 아니 어차피 뭐 조만간에 이제 할 일 없어질 건데 좀 나와가지고. 되시기 네. 때문에 좋습니다. 자, 이진숙이 물러나야 되는 이유. 언론노조 입장에서는 이제 방송 3법 후속 처리, 후속 이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사회도 다시 구성해야 되고 이제 뭐 편성 규약도 방통위에서 승인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진숙 씨가 지금 물러나게 생겼습니다. 저 오늘 한겨레 칼럼을 되게 잘 쓰셨더라고요. 이종규 실장님 칼럼? 네, 10인 책무실장인가? 네네네. 저널리즘 책무실장. 이진숙이 지금 계속 오늘도 기자회견 했죠. 그래서 계속 임기 보장을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 8월까지. 내년 8월까지다.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이유는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통신위원장의 임기를 정권에 구분하지 않고 보장하는 거예요. 그게 임기 보장이죠. 그렇죠.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앞장서 파괴한 인물이에요. 주범 아닙니까? 주범이죠. 방송 장악하려고 방송통신위원장 간 거예요. 윤석열이 이동관, 김홍일 해서 이제 안 되니까 이진숙 내려보낸 거예요. 그렇죠. MBC 때려잡던 이진숙을 이제 방통위원장으로 가서 전 공영방송, 전 방송 때려잡아라, 장악해라라고 미션 받고 간 게 이진숙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앞장서 침해한 사람이 공공성 임기 보장. 지키기 위해서 만든 임기를 저렇게 뻔뻔하게 계속 주장할 수 있나? 가장 임기가 보장이 되는 직책이 어딥니까? 사실 대통령 아닙니까? 네. 근데 대통령도 헌법을 소화하지 않고 계엄을 하니까 탄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진숙이 뭐라고? 네.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꽂혀와서 그 동료 방송인들을 언론인들 다 배신하고 그런 짓을 했던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임기 보장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냐? 얘기할 수 있냐? 오늘 기자회견은 뭔 얘기한 거예요? 그 오늘 사실 과방위에서 과방위 소위에서 네. 이제 그 방통위를 폐지하고. 폐지하는 법안이 이제 소위에 통과가 됐어요. 네네. 그랬더니 이제 바로 이진숙이 오후 3시에 네.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들한테 이제 관련해서 이제 자기 네. 입장 표명. 입장 표명을 하는데 이제 그거 똑같습니다. 되게 길게 얘기한 거. 긴데 네. 핵심은 세 줄로 요약할 수 있어요. 임기 보장해 줘라. 아, 그리고 이거는 이진숙 나를 찍어내기 위한 법이다. 법이다. 네. 그러면서 대구시장 출마하냐 했더니 그건 노코멘트. 하겠다는 뭐 거. 긴급 네. 입장 표명이라고 해서 혹시나 그럴 리는 사퇴? 없겠지만 혹시나 하고 들어서 그만합니다. 그런 기계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기계도 없어요. 근데 바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25일 본회의 때 법을 처리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이죠. 그래서 이진숙의 아마 임기는 25일 날 법이 통과되고 공포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달을 넘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방통위 정상화도 정상이지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방통위 원장으로 오면 안 되는 사람이기 네. 때문에 절대 안 된 사람이었죠. 예. 근데 유달리 윤석열 정권에서의 방통위원장들이 좀 특이하긴 해요. 왜냐면 그전에는 방통위원장을 올 때 최소한 정당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안 보내려는 그래서 예전에 김효재도 그렇지만 네. 그 한상혁 위원장 같은 경우도 정당을 가입한 적은 없어요. 네. 근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 이동관 씨 출마했던 경험이 있고 그렇죠. 바로 이진숙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이제 보수 정당에서 빨간 점퍼 입고서 열심히 뛰었던 사람.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사람은 네. 아닙니까? 아니 심지어 출마 경험도 다수 있어요. 다수 있고. 근데 그런 사람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렇죠. 참 윤석열은 보냈는데 참 이진숙 보내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그 이진숙 하이라이트. 네. 아, 이진숙 하이라이트 준비되었죠, 구장님. 예. 이진숙 하이라이트 보면서 또 우리가 또 자근자근 또 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요한 게 이제 공영방송 정상화 부분 아니겠습니까? MBC가 국민적 갈등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 제공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언론 노조가 주도적인 회사 내 세력으로 되면서 정치성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중요한 결정을 사실상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면 제작 자율성과 인사 부분에 있어서 임명동의제 이 두 개가 핵심인데 사실상 임명과 컨텐츠 제작 부분을 현실적으로 보면 노조가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임명이 된다면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임명동의제라는 것은 사장의 인사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가 있습니다. 혈압오르는 영상. 아니 저는 저 투샷 김장겸. 김장겸 말고. 아니, 아니 박정호? 김장겸 이진수 마지막 박정호. 투샷. 김장겸 이진숙. 네, MBC를 제가 MBC 출신인 거잖아요. MBC를 망가뜨린 가장 양대축이 둘이 앉아가지고 투톱 아닙니까? 메시 호날두 무슨 아닙니까? 공영방송에 무슨 정상화가 어떻고 인사권이 어떻고 뭐 노조가 좌지우지했느니 노조를 앞장서 탄압했던 딱 저 두 사람이거든요. 근데 한 사람은 국회의원이 돼가 있고 한 사람은 방통위원장 되고 있으니 진짜 너무 속이 열불이 뒤집어질 납니다, 노릇인 거예요. 특히 미쳐서 정말 MBC 식구들은 노릇이죠. 또 여기서도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거 윤석열이 한 일 중에 가장 극악스러운 거 김장겸이 비례대표 출마하기 바로 직전에 사면을 해줬다는 그렇죠. 노조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네. 노조법 위반으로 저기 부당노동행위로 유죄 판결 받아서 했던 사람 아니, 저 아닙니까? 김장겸 이진수 다 언론 노조원이었고 우리 선배들 아닙니까? 사실 우리 선배들. 부끄러운 선배 아닙니까? 그때 자기가 언론 노조원일 때 언론 노조가 좌지우지했다고 생각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언론 노조가 뭘 그런 제가 센지 몰랐습니다. 본부장 MBC 출신 본부장이었잖아요. 언론 좌지우지 노조, 어땠어요? MBC 본부의 본부장 뭘 좌지우지해요. 제가 적폐 시절에 김장겸 사장하고 김장겸 전에 김장겸이 보도본부장하고 이럴 때 제가 뉴스 모니터링 하는 노조의 간사였어요. 민실이 간사. 그럼 저 말대로라면은 거의 뭐 최고 실권자. 저 출입도 못했어요 보도국에 못 들어오게 막아갖고. 야, 그리고 가서 뭐 이런 보도에 대해서 혹시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막 승질내고 소리 지르고. 네. 그때 그 버릇없다는 소리를 들었군요. 예전에 그 청문회 때였나요? 이제 청문회 때였나? 그거 하여튼 네, 그때 나갔을 때. 참고인으로 가셔가지고 김장겸이랑 또 한판 하셨잖아요. 그쵸. 그랬더니 막 뭐라고 했더니 김장겸이 이호찬 기자 예전부터 버릇없더니 똑같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안 했어. 언제 제가 죄송 빈정거리시지 않았어요? 빈정거리 그 윤창현 위원장님이었나? 윤창현 위원장님이 빈정 한번 오늘 거렸어요. 단어 선택이 별로 안 좋아요. 죄송합니다. 참고로 저 청문회 때 위원장님 피켓팅 하셔가지고 한 달간 아마 국회 출입 정지인가 봐. 그때 그 당시에 이진숙 청문회 때 이진숙한테 사과해라. 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방통위원장 지금 후보자로 오냐? 노조 앞장서 탄압했던 사람이 거기에 대해 사과하라라고 이제 항의하고 했더니 이제 그거 국회에 문제 제기하고 뭐 해갖고 한 달 출입 정지당하고 그거 이제 또 고소고발 경찰에 맞아요. 했는데 무혐의 고소했어요. 나왔죠.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저 사람들 인식은 저는 저 인사권 하는데 저런 식이면 공영방송의 정권이 사장 하나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면 사장이 다 좌지우지하게 하는 게 맞다라는 주장인 거예요. 사장이 인사권, 사장이 보직 팀장까지 쭈루루 임명할 권한이 있고 이건 누구도 침해하지 말라고 하면 그냥 이진숙이 만약 MBC 사장이면 김장겸이 MBC 사장일 때 그랬죠. 사장 맘대로 방송을 쥐락펴락 엎었다. 내부 구성원들은 그냥 사장의 말에 복종하는 사람. 이런 인식들을 아직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 말이 맞지도 않아요. 제가 진짜 임명동의제 관련해서는 제가 진짜 1시간 얘기할 수 있는데 사장의 인사권 제약이라는 것조차도 저들의 주장일 뿐이고 실제로 단체 협약 등으로 인해
그 단체 협약 등으로 해가지고 일부 인사권을 노조의 동의를 얻게 하는 그런 것들이 네. 인사권의 제약이 아니다라는 판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분들은 너무 이제 편협하게 자기들이 유리한 것만 지금 취사 선택해서 얘기하는 거라서 임명동의제는 나중에 따로 한번 더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진숙이 딱 한마디 맞는 말을 했습니다. 네. 임명동의제가 핵심이다. 그건 핵심 맞습니다. 네. 핵심이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네. 보도국의 민주적인 운영과 네. 공정 보도를 위한 핵심 제도라는 건 맞습니다. 아니 보도국의 책임자가 보도국 구성원의 절반 이상의 동의도 못 받으면 무슨 리더십이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처럼 그냥 찍어 눌러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너희는 다 그냥 들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민주적인 소통이 아니라. 그럼 최소한 보도국의 최고 책임자라고 하면 구성원 절반 정도는 저 사람의 리더십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내려보내야죠. 절반도 죽어요, 네. 사실은. 아니 근데 엄연히 말하면 또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절반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절반이 투표해서 절반이 통과. 그렇죠. 대부분 과반이 네. 투표해서 과반 통과니까 4분의 1만 진짜 소수로 잡으면 25%만 동의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의 문제는 구성원들의 25%조차도 동의할 수 없는 사람을 보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보내면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드리고 다음 궤변 또 들어볼까요? 오늘 뭐 궤변 퍼레이드인데 이진숙 궤변. 후보가 저기 보세요. 다른 식으로 MBC를 응징해 주셨으면 시청 거부하고 광고를 주지 않는 방법 등으로 50년 전에 박정희 독재 정권에서 했던 똑같은 광고 탄압을 해야 된다고 저렇게 공개적으로 SNS에 올린 거예요. 지금 MBC의 정부 광고가 작년에 54%나 줄었어요. 그리고 문광고 광고는 0원이에요. 박정희 독재 정권 시절에 했던 일을 지금 정권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바이든 날리면은 전혀 보도 가치도 없고 기사 가치가 없지만 이런 식으로 응징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정말 그게 마음에 안 들면 MBC라는 공영방송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해서 방법을 열거한 것이지 광고 주지 마라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MBC를 응징해야 된다 그러고 그 방법에 대해서 광고를 주지 말아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 그랬죠. 이렇게 말장난을 하세요 계속. 아니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다는 아니 말씀을 드린 거죠. 제가 그대로 읽어줄게요. 그 부분. MBC 취재단을 태우지 않는 것에 박수를 보내는 국민들은 속은 시원하겠지만 다른 식으로 MBC를 응징해 주셨으면 한다. 시청 거부하고 광고를 주지 않는 등 방법은 많다. 이렇게 SNS에 올리셨어요. 근데 이게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응징 방법이 광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뜻이죠. 아니 그 중에 광고가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들어가 있죠. 근데 왜 아니 광고를 주지 말라고 이야기한 아니 이게 적은 그런 없죠. 뜻 아닙니까? 방법도 제시하고 그리고 강력한 방법을 제시한 거 아니에요 지금? 거의 뭐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속 터져. 네, 이게 건강에 좋지는 않아요. 정신 건강에 좋지는 않은데 우리가 이제 또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자, 그러니까 이 맥락이었던 거죠. 2022년에 MBC 기자가 이제 바이든 날리면 보도 때문에 이제 MBC 전용기에서 빼 윤석열이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그 방법도 좋은데 그거보다는 MBC한테 광고 주지 말고 시청하지 않는 방식으로 MBC를 응징하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라고 이제 막 이제 광고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방통위원장 후보자 시절에 이제 지적을 당한 거죠. 실제 국민의힘의 최고위원회인가 정책조정회의인가 거기서 공개적으로 김상훈 의원이 네. MBC의 정부 광고 너무 많다. 그리고 대기업 들 광고 왜 이렇게 많이 하냐 이런 식으로 대놓고 공개 회의에서 MBC에 광고 주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정부 알기로는 여당. 언론진흥재단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정부 광고 같은 거 하잖아요. 그 문체부나 뭐 이런 데서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MBC 많이 줄었던 걸로 알고 엄청나게 있어요. 줄었어요. 네. 윤석열 대는 아까 뭐 절반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 더 떨어졌던 기록도 있을 거고 예. 그런 주요 포스트에 약간 이 과거 MBC에 있었던 뭐 적폐 인사들 또 이제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MBC에 목줄을 쥘 수 있는 곳곳의 요소들에 그런 사람들 박아놓고 MBC를 장악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또 뭐
수사권 동원하고 이래갖고 탄압을 했던 거죠. 아니면 본인의 소신이면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페이스북에까지 그렇게 공개적으로 글을 썼으면 난 그렇게 생각한다. 뭐 MBC 마음에 안 들면 광고 주지 말라고 그런 운동을 시민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말을 못해? 그렇게 써놓고. 왜냐하면 왜 말을 못하냐면은 시청률은 잘 나와. 근데 거기에 광고를 본인들이 집행하는 게 아니라 저건 사실상 기업들한테 광고 집행하지 말라고 사실 협박하는 그렇죠. 내용이거든요. 얼마나 유치하고 정말 사고가 거의 50대의 사고인데 이번 정권이 언론사를 길들일 때 제일 추잡한 행태 중에 하나가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로 목줄을 쟀다면 저렇게 하는 거예요. MBC도 마음에 안 드니까 광고 돈 가지고. TBS도 조례 폐지해서 아예 지원금 끊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아, 참 좋습니다. 그 식사 중이셨던 분들은 이게 체할 수 있으니까 조금 화가 나가지고 주의하시고. 식사 중에 우리 걸 볼까요? 저 같으면 안 보겠어요. 저 식사 같으면 중에 유튜브를 틀어놓고 많이 봐주십시오. 또라이브를 보는 그림은 참 아름답네요. 좋습니다. 지금 심심한데 아무것도 하기 싫어님 동지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줍시다. 네. 이분 커피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진숙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네. 막상 이진숙이 나오니까 보기가 싫으셨는지 다 나가신 것 같은데. 이게 딜레마예요. 그럼 나온다고만 하고 뭐 내보내지 않는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자료 화면을 쓰지 말아야 되는지 좋습니다. 다음 영상 어떤 거죠? 네. 세월호 피해자 학생 핸드폰 영상 사용 금지 지침 내린 바 있습니까? 영상 띄워주시죠. PPT. 그런 적 있습니까? 세월호 저는- 참사는 부작위 국가공권력에 의한 부작위원 살인 행위입니다. 예, 보도본부장 시절에 핸드폰 영상 사용 금지 지침 내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하십시오. 저는 담당국에서 예, 적절하게 아니오로 조치했다고 답변하십시오. 생각합니다. 예, 아니오로 답변하십시오. 이것도 폭력입니까? 국가 폭력에 대해서 학생 핸드폰 영상 사용 금지 지침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외국에서도 지나친 영상을 아니요. 사용하지 본부장이 못하게 보도본부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을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기억 안 납니다. 저녁에 보험금 관련된 보도는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구하고 있는 시간에 어떻게 목숨값을 전할 수가 있을까 싶은데요. 후보자께서는 자녀가 있으신지요? 본인 자녀가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 보험금이 얼마인지 그게 궁금할 것 같습니까? 그 당시에 예, 최선을 예 다했지만 지나고 예 보면 아니오로만 대답을 해주시기 아쉬움이 바랍니다. 있습니다. 당시 보도본부장으로서 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책임을 통감합니다. 통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유가족 보시는 앞에서 유가족 와 계시니까 사과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유가족께 말씀드립니다. 저희로서는 있으신지요? 최선을 다했지만 아닙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후보자 지금 시간이 죄송스럽게 갑니다. 생각합니다.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제가 방금 사과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그 정도로면 되지 않습니다. 슬라이드 바꿔주시죠.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사과문입니다. 이 글 직접 읽어주실 수 있으신지요? 방금 사과하신다고 저는 하셨습니까? 진심으로 사과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렸다는 말이 저의 언어로 사과드렸습니다. 통하려면은 이 글을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걸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진짜 없으니까 없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저는 세월호 참사 보도에 있어서는 저는 뭐 사실 이진수 개인의 책임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때 당시에 우리 조합원들도 상당수가 보도국에서 그 참사 보도에 어떤 뭐 제대로 보도하려고 노력한 측면도 있지만 제대로 보도하지 못한 책임은 사실 저희에게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까 네. 앞서 보험금 관련 보도는 꼭 이진숙의 지시로 보험금 관련 보도가 나온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어떤 언론계의 잘못된 관행들이 빚어낸 거를 저희가 걸러내지 못한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세월호 참사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7년 이제 많이들 쫓겨나 있다가 복귀하면서 유족들에게 전체적으로 사과드리고 사죄드리고 갔거든요. 이제 다시는 그런 참사를 겪지 않겠다고. 근데 이진숙은 당시에 보도본부장의 보도 총책임자였어요. 근데 그거를 또 거기서 이제 조합원이 한 보도 아닌 보도 막 가르면서 자기 책임을 또 피해 가려고 한 거예요. 세월호 참사 보도에 있어서 당시 MBC가 저지른 죄상에 대해서는 뭐 이진숙을든 저희를든 다 같이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드려야 되는 사안인데 그 책임을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당시 제가 사장으로 기억하는데 당시에 MBC의 세월호 참사 보도가 되게 약간 균형을 잘 지켰다. 뭐 이런 식으로 어느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런 평가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뭐 평상으로 돌아갈 때 이런 식의 또 프레임들을 만들었고 당시 이제 김장겸이 보도국장이었거든요. 누구의 지시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당시에 어쨌든 MBC 보도국에서는 세월호 내부의 영상들이 그때 당시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인데 그렇게 그런 보도를 하면 자극된다. 그런 영상 쓰지 마라. 그리고 집회에서 이제 세월호 유가족이 막 울분을 토하고 하면 클로즈업 하지 마라. 피켓의 내용 클로즈업 하지 마라. 이런 식의 지침들이 보도 곳곳에서 내려가 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와서는 다 나는 그런 지침을 내린 적 없다라고 이제 하는데 보도국 내부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보도의 총책임자로서 사과부터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인데 다 이제 자기 책임 없다라고 발뺌을 하는 거죠. 참 이거는 좀 언론 입장에서는 네. 예, 우리 언론 현업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 아픈 네. 사건입니다만 이진숙이라는 뭐 사실은 보도본부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네. 사람이 이제 보도본부장을 하면서 사실 이 사태에 총 이제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굉장히 책임감 없는 태도로 임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또 방통위원장으로서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건데 김장겸도 그랬어요. 국회에서 그때 MBC가 뭘 그렇게 편파적인 보도를 했냐. 그래서 저한테 묻길래 세월호 참사 당시에 그 잠수사 죽음을 유가족의 조급함 때문이라고 하는 리포트가 나갔거든요. 네. 그게 거의 최악의 거의 언론 역사에서 제가 볼 땐 거의 최악의 보도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김장겸이 보도국장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 네트워크 부의 부장이 자기가 맞아. 리포트를 브리핑했던 하고. 것 같아.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책임 의식, 어떤 최소한의 감수성, 공감 능력 이런 게 제로인 사람. 인면수심이라는 말이 네. 절로 떠오르는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뭐 자. 최근에는 방통위원장 돼가지고 이제 내란 이후에 기자실 가서 기자들한테 내란이란 선배로서 얘기하는데 내란이라는 표현 쓰지 마라. 근데 이게 이번에도 그 결산감사 때 또 이 논란이 있었죠. 내란이라는 표현 쓰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보도 지침을 많이 내리는지 어떤 시대를 그리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 볼까요? 후보자께서 살고 계시는 대치동 아파트에 반경 500m 이내에서는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반경 500m 이내에서 총 41회 약 400만 원 정도의 법인카드를 사용했습니다. 후보자가 살고 계시는 동부 센트럴 아파트가 있고 그 건너편에 타워팰리스가 있습니다. 이 타워팰리스 안에 식당도 아니고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스타슈퍼 도곡점이라고 있는데 이 도곡점 슈퍼마켓에서 법인카드로 20만 원을 쓰셨습니다. 뭐에 쓰셨습니까? 이것을 이제 사적으로 시장을 보지 않았나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네. 계시는데요. 예, 아니요 답하십시오. 사적으로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사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사적으로 좋습니다. 단 10,000원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고등어 구이 정식 12,000원, 보쌈 정식 12,000원입니다. 이건 혼자 먹을 수 있는 거죠. 12,000원을 결제했으니까. 한 사람이 먹은 겁니다. 한 사람이 거기서 먹으면서 업무와 관련된 미팅을 하신 겁니까? 때로는 수행기사가 따라오겠죠. 네. 제가 다른 곳에 카드를 사용해도 됩니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월 9일입니다. 2017년 12월 9일 오전 7시 46분 집 근처 브레덴코라고 하는 빵집 있죠. 거기에서 9,000원을 쓰시고 이것도 놀라워요. 7시 46분에 브레덴코에서 결제했는데 2분 뒤에 어떻게 날아가셨는지 7시 48분에 스타벅스에서 또 그리고 2015년에 2015로 판단이 되는데 MBC 사장 시절에도 골프장에서 법인카드로 2천만 원이나 결제하고 서울과 대전 백화점에서 30번 넘게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고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쓴다는 건 저는 국민들이 용납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KBS의 그 남영진 이사장이 지난해 방통위로부터 해임 의결을 받았을 때 자택 근처 수 킬로미터 내에서 쓴 것들 그리고 곡감 선물을 한다고 66만 원 결제한 것들이 문제가 돼서 결국 해임됐습니다. 근데 백화점에서 저렇게 많이 쓰셨어요? 주식 회사이고 아까 그건 말씀드린 알아요. 대로 네, 1조 선물을 8천억 하셨다는 원을 거죠? 다루는 선물을 하셨다는 회사였습니다. 거죠? 평상시에 저렇게 선물을 하십니까? 규정에 맞게 규정은 썼습니다. 모르겠고요. 제가 규정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규정에 맞게 쓰셨다고 주장은 여러 번 하셨으니까 그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선물을
저렇게 백화점에서 사서 수시로 선물하십니까? 업무용으로 썼습니다. 수시로 썼냐 그러는데 업무용으로 썼다 그러면 그게 동문서답이지. 국어 안 하셨어요? 후보자께서 살고 계시는 저 답변 스타일을 보면은 네. 정말 저는 얘기를 근데 하기가 싫어. 저는 근데 저거 매번 나오잖아요. 지금 네. 이진숙 나올 때마다 나오잖아요. 법카. 저거는 근데 진짜 이진숙 씨가 해명 그냥 딱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안 썼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뭐 버카로 빵을 샀네, 뭐 선물을 했네. 선물 받은 사람 나와서 증언하면 돼 그냥. 아 내가 받았습니다. 그때 대전에 있을 때 이진숙 그때 대전 MBC 사장이 나한테 롤케이크 주고 과자 사줬습니다. 한 명도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자기는 계속 원칙대로 썼다. 근데 증명이 안 돼요. 근데 증명도 안 되는데 계속 저 말만 앵무새처럼 하는 거예요. 지금 관련해서 대전 유성경찰서에서 네네. 수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네. 최근에도 계속 뭐 한 4차례 추석 조사를 아마 이제 정권 바뀌고 또 경찰이 수사 속도가 빨라진 거예요.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뭉개다가. 그래서 과연 이제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본인이 주장하는 대로 정말 사적으로 쓴 게 단 10,000원도 없는 건지. 네.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 이후엔 도대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할지 좀 궁금하네요. 전 솔직히 말하면은 뭐 실수할 수도 있죠. 10,000원 정도는 아, 실수할 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카드를 냈다든지. 예. 근데 이 정도의 이거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뭐 저희들도 법인카드 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노동조합의 일반 활동가도 법인카드는 정말 업무용으로 써야 된다라는 걸 너무 상식적으로 알아요. 근데 잘못 쓰면 혼나지 않습니까? 뭐 감사해서 걸릴 수도 있는 거. 근데 이거를 대전 MBC 사장 뭐 이런 정말 중요한 직책을 할 때 이렇게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억대를 막 이렇게 썼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고위공직자가 될 자질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뭐 어떻게 이렇게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지. 그 당시엔 본인이 고위공직자가 될 거란 꿈을 안 꿨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랬을까요? 최소한 그때는 자기 객관화가 조금은 좀 되지 않았나? 나중에 더 자기 이상해졌다. 객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법 새로 만드는 것도 다 자기 축출하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지금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아 좋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영상을 한 가지만 더 볼까요, 국장님? 한 가지. 7번, 8번 중에서 이진숙 TV의 영상물들 왜 비공개 처리했었죠? 답변 드릴까요?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전혀 떳떳하고 전혀 부끄러운 아니 게 질문을 없어서 이해 못해서요. 왜 비공개 법인카드를 처리했냐고요? 공개했는데도 이렇게 왜 됐는데 비공개 처리했냐고요? 답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하겠습니다. 비공개해놓고 비공개한 것이 드러나니까 또 바로 삭제를 하셨어요. 그 전에 의원 질의에 서면 질의에 뭐라고 했냐? 영상이 없다 그랬어요.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고 했고 거짓말하신 거고 증거 인멸하신 겁니다. 답변 기회 안 드립니다. 극우로 평가받는 표범관 씨하고 그 동영상 찍고 그렇게 영상 올려놓은 거 드러날까 봐 그게 겁났습니까? 저 혼자 자문하는 거니까 답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12.12 쿠데타입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12.12 사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2.12 사태는 반란 행위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건에 답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이러니까 극우 유튜버 같다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답변을 못하는 분이 방송통신위원회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안 한 것이지. 그럼 답변해 보세요. 건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안 하겠습니다. 아니 이태원 참사 전 헬로윈 축제를 예고 홍보했던 MBC 보도가 한 가지 사례다. 좌파 시민단체, 좌파 언론 뒤에는 대한민국을 뒤엎으려는 기획자들이 있을 것. 북한군이 개입했다. 가짜 뉴스입니까? 아닙니까? 건건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또 말씀해 주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가고 있어서. 앞으로는 제가 네. 특히 공직에 임명이 된다면 소셜 미디어에서 좋아요 표시를 하는 것에 조금 더 손가락 운동에 조금 더 신경을 네네. 쓰겠습니다. 네, 민주주의를 증오하는 사람을 극우 파시스트라고 부릅니다. 본인은 극우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극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극우는 반평등주의, 인종차별주의 예를 들었는데요. 한국의 극우의 징표가 몇 개 있습니다. 5.18을 폭도가 일으킨 이 사태라고 말하는 것,
일반 상식과 동떨어진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극우입니다. 세월호를 폄하하는 사람들 극우입니다. 상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 감각입니다. 그리고 딱지 붙이기를 합니다. MBC를 노영 방송이라고. 이만하면은 본인이 뭐라고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이미 국민은 극우 인사를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이 임명했다고 국민은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것도 참 아니 좀 개별 사건에 대한 평가를 도대체 왜 못하는 거죠? 저는 아니 이게 그리고 저는 청문회 나간 고위공직자가 건건히 대답을 하지 않겠다라는 건 뭔 궤변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물어보려고 지금 청문회를 하는 거잖아요. 건건히 물어보려고 그 청문회 하는 사람이 거 아닙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고위공직자로서 공복으로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검증하는 건데 물어봤는데 건건히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대체 왜 나간 건지 잘 아니 도대체 12.12를 뭐라고 생각하길래 12.12는 내란이다 말을 왜 못해요? 이 말을 왜 못하는 거예요? 아, 그때 혁명이다 이거.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해서도 아마 언급을 답변 안 안 했을 했어요. 거고. 네. 그때 광복 8.15가 몇 주년이냐? 이것도 답을 안 했어요. 건국절이냐 아니면 뭐 광복절이냐 그 이걸 언제부터 세냐의 이런 개념까지 해서 본인이 어떤 기본적인 상식과 역사관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100번 양보해서 아마 본인은 그런 게 사상 검증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렇잖아요. 무슨 영화 좌편향이다, 뭐 기생충, 뭐 택시 운전사, 베테랑 이런 거 다 좌파 영화다. 자기는 마음대로 남에 대해서 낙인 찍고 노조에 대해서 좌파다 뭐다 이런 식으로 낙인 찍는 사람이 자기가 기본적인 우리 국민이 공유하는 상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겠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니 그리고 5.18 관련한 거는 5.18은 이미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가 된 그쵸. 사안이고 그렇죠. 네. 심지어 뭐 이진숙 씨가 뭐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진숙 씨가 출마하려고 했던 그 정당마저도 헌법에 수록하겠다라고 얘기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한다는 거는 굉장히 눈치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 정권과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눈치를 봤던 거죠. 여기서 말 잘못하면 뭐 5.18은 민주화 운동이다, 12.12는 쿠데타다 하면 그 자기를 지지해줘야 되는 그 극우 한줌 극우가 자기를 이제 버릴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대답을 저기 못하는 아마 거죠. 청문회 때 영상일 텐데 그때만 해도 이진수 머릿속에는 오늘 하루 빨리 청문회 통과해서 가서 빨리 MBC, KBS 이 사진 갖고 와야지 이 생각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당일날 하지 않았습니까? 취임 당일날. 취임 당일날 당일날. 했죠. 근데 하루만 버티면 될 줄 알았는데 이진숙 청문회 청문회 3일 했습니다. 3일 했어, 3일. 그래서 나 진짜 민주당 과방이 정말 대단하다. 아. 근데 보통 그래도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법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 이진숙이 어떤 사람인가를 국민들한테 낱낱이 까발릴 수 있었죠. 저는 그게 사실 그 방통위의 그런 절차들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는데도 저런 이진수 개인의 저런 행태들이 재판부의 어떤 내심을 형성하는 데는 좀 영향 미치지 않았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한국과의 방송통신위원회를 맡기지? 문제 저런 없나, 사람이 이렇게. 됐을 때 과연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하고 공공성을 지키면서 존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거를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실 감사한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전 빨리 네. 끝나시고 그 방통위원장 하면서 문 닫으셨던 이진숙 TV 다시 여셔가지고 거기서 본인이 원하시는 거 다 하셨으면 그래요. 좋겠어요. 우리랑 콜라보도 한번 하고 이진숙 대 이호찬 제가 한번 매치를 기획해 보겠습니다. 아, 이쯤 되면 자기의 어떤 이름값, 극우 세계에서의 자기의 이름값은 충분히 알렸다. 이제 그쵸. 가서 이제 바닥 다지고 선거운동 하셔라 그냥 차라리. 극우의 스타로 네. 다시 거듭나시고 그래서 기계 있게 네. 나 여기 이 정부랑 못 해먹겠다. 나 정말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 극우와 함께 하겠다. 뭐 전한길 씨랑 둘이서 뭐 공천도 하고 서로 뭐 양보도 하고 하니까 두 분이서 이제 손잡고 토크쇼도 하고 잘 하시면 되죠. 극우 라이브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이제 좀 있으면 폐지되고 새로운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가 생기면 할 일이 사실 너무 많거든요. 네, 그리고 맞아요. 지난 이진숙 취임 이후에 지금 미뤄뒀던 일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지금 방송사 제어가 문제들도 심사위원 꾸려서 진행했지만 2인 체제에서 의결 못하고 이제는 이제 김태우까지 중간에 날라갔고 1인밖에 없어서 사실 심의 의결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본인으로 인해서 지금 방통위가 피해받고 있는 게 너무 많다. 이제는 빨리 정상화하고 새로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좀 국가를 위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좀 나와라 이제. 나가라. 네. 어차피 개편되면 나가게 돼 있다. 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또 반장이 한 줄평 할까요? 이진숙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이렇게 한 줄평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너무 약간 식상한. 식상해요? 이진숙 삼행시 한번 가시죠. 아이 먼저 해야죠. 저보고 이 이진숙 씨 진. 진짜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됩니까? 수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니까 나가세요. 진짜 속상하네요. 속상하다 좋은데 속상하다 할 거. 속상하네요. 쓰기 어렵다 생각은 했어요. 죄송합니다. 자, 또 반장이 요새 피곤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그러면 너무 감사드리고 또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바.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